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1부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각계각층 인사들의 신년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아주 당차고 진짜 뜻하신 일이 다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19년 첫 새해 저희가 네. 이제 녹화를 하는 건데 좀 이렇게 오늘 2019년 새해에는 이런 걸 이루고 싶다 하는 것도 소원이 있을까요? 저는 올해 꼭 그 마라톤을 완주를 한번 꼭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마라톤이요?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이제 뛰었지만 완주를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완주하는 게 지금 제 위시리스트 1번에 들어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보통 마라톤을 하시나요? 근데 하시는 뭐 저도 몇 년 해왔는데 아직까지 네. 이제 완주를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겨울 운동을 해서 꼭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더 늦기 전에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그래요? 아유. 중간에 저는 거의 반도 못 가고 포기를 아니, 했던 그래서-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다투는 것들은 제가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저의 영역이 아니고 네. 하여튼 완주 풀코스 5시간 완주.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좀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 소원입니다. 네. 근데요? 네. 뭐 보니까 제가 또 어저께 또 저희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토종빌격을 보고 왔어요. 새해니까 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천년 대운이 들어왔답니다, 제가. 2019년에요. 네, 천년 대운이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데 네. 기해년 이제 돼지해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돼지해에 큰 일이 난 적이 없대요. 근데 그 개해, 무술년, 뭐 술자 들어간 해에는 네. 뭐 사건들이 많았는데 꼭 돼지해에는 그거를 극복하는 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요. 해자가 들어가서 무슨 뭐 을묘사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자는 한 번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네. 것들을 다시 권토중례하는 해니까 잘 저걸 하시고, 근데 천년 대운이 들어왔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하고 나누어 쓰지 않으면 내가 몸이 아플 거래요. 많이 그래서- 나눠주셔야 우선. 그래서 내가 내 천년 대운 창고 대방출, 대방출, 뭐 2019 바겐세일에서 제 옆만 따라다니시면 천년 대운이 같이 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또 저의 천년 대운 다 여러분 드릴 테니까 네. 좋은 소식 또 좋은 정보 우리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에서 꼭 많이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모님을 비롯해서 2019년도 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네. 여러 정부 뭐 관련자들 또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인 곳에서 신년사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래서 신년사가 네. 이게 뭐 새해 인사 같이 들리지만 한 해의 농사를 짓는데 네.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대통령의 신년사, 그다음에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 이런 것들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겠다는 그런 뭐 이정표를 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들이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예상 밖이었죠. 네. 깜짝들 놀래고 뭔가 이 작년에 듣던 거하고는 좀 다른 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이제 재계나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되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뭐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는 한반도의 평화, 네. 그다음에 국민 안전을 이루는 2018년이 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지난해에는 경제란 얘기를 3번 하셨어요. 그렇죠. 별로 안 했는데. 안 했죠. 그렇죠. 올해는 25번. 그다음에 북한이란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졌다, 의외다, 예상 밖이라는 것이 이제 기조가 완전히 우리가 듣던 얘기에서 다른, 네. 즉 경제를 되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확 바뀌면서 경제, 특히 기업들의 어떤 심리와 그다음에 이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 종합되는
이 단어가 네. 활력입니다. 활력. 우리 경제에 활력이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경기에 대한 판단이 특히 경제에 대한 판단들이 굉장히 우리가 듣기 또 전문가들이 네.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을 수용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면도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경제 진단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잘 안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 네.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그런 추격자형 이 경제 모델은 한계가 있다. 거기서 또 넘어서자.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 멀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뭐 대통령 입으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그쵸. 굉장히 경제 진단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바르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 기조가 바뀐 건 아니에요. 네. 소득주도 성장을 위주로 하되 혁신 성장을 이제 좀 더 강조하신 부분.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4차 거죠? 산업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우린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일단 기본 그릇은 소득 주도 성장이 갖고 네. 있는 포용 성장이라든가 네. 이제 같이 나누는 함께 잘 사는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네. 다들 뭐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일보를 되고 또 저 가슴에 울림이 왔던 말은 이겁니다. 대화와 타협, 네.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건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고가 제일로 필요한 거거든요.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너무나 자기들의 이익이 앞서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쓸어 담아서 이제 국익이라는 큰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타협, 소통, 그다음에 서로 양보, 고통을 분담하는 부분들이 네. 이제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화두가 경제로 이제 돌아온 것 같고요. 네. 또 경제에서도 투자, 혁신, 성장 이런 부분들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굉장히 뭐 이 환영할 말이죠. 왜냐하면 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이제 진단을 하고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을 통한 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함께 네.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신년사였고요. 특히 이제 환영할 말은 기업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이거는 10회 이상을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혁신 네. 이것도 전 12회나 분야에 뭐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죠.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경제의 지금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뭐 고치려는데 많은 고통도 따르지만 같이 한 방향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가자. 이게 이제 주 내용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신년사를 얘기하시는 장소도 중소기업 중앙회. 그러니까 네. 대기업이 아니라 뭐 자영업자라든가부터 중소 중견 기업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어떤 애로사항과 모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런 해주셨으니까 기업인들 뭐 좀 어깨가 네. 으쓱으쓱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이제 정부 정책에 이제 녹아드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기대들이 있고 또 언로가 튀었다는 그런 뭐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는 봐야 됩니다만 씨앗은 굉장히 좋은 씨앗을 지금 네. 뿌리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많이 환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신년사랑 올해 신년사랑 이제 둘 다 저도 이제 비교를 네. 했는데 정말 경제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뭐 혁신 그렇죠. 성장 뭐 전 분야에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뭐 한 번 더 평화를 통한 경제 성장 필요하다. 정말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네. 이거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경제 얘기만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라는 게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지금 경기가 우리 침체기에 들어간다는 진단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근데 자 저희들이 이제 평가하기는 가장 뭐 진일보했다는 부분들은 작년에는 소득주도성의 성과를 얘기해서 속도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의 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혁신이고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그리고 파이를 키워서 그것을 잘 고르게 정의롭게 나눠 갖는 포용성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조로 깔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기사를 봤는데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빠졌잖아요. 이게 빠졌다라는 게 결국은 개혁이 실종된 거다. 소득주도 성장 계속 뭐 그거 유지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이런 단어도 없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사실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정의당은 이제 당론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지금 경제를 활력화하는 부분들의 예산이 이제 짜여졌는데 그게 옛날식의 SOC를 사회 간접 이 자본에 투자하는 부분들로 네. 이 굉장히 많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뭐 옛날로 회귀를 한 경제 정책이다. 그것은 옛날의 경제 정책이지 지금 포용 성장이 가질 수 있는 경제 정책은 아니다. 이런 비판 하에서 지금 나온 얘기거든요. 네. 아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신년사 하는데 와서 아 경제가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뭐 또 이거는 치고 나가야 됩니다. 나열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신년사는 진짜 뭐 덕담이 위주로 돼야 됩니다만 하여튼 씨앗이 너무 좋은 씨앗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아직 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걸 지금 뭐 강조한 게 꽤 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또 정부 정책은 그거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네.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이제 시행령 고치는 부분들이 좀 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대통령의 의지. 사실 경제의 우리 원탑, 뭐 투탑 얘기하지만 경제의 원탑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서 이제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성과가 빠르게 나올 수 없는 분야, 뭐 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든가 네. 남북 경협 이런 거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경제, 실감나는 경제, 네. 성과를 느끼게 하는 경제.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뭐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재계에서도 또 이것을 뭐 맞춰서 또 힘을 좀 더 내는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신년사도 굉장히 네, 많은 그렇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논들이 뭐 네. 많습니다. 김정은 이 위원장의 파격적인 연출. 우선 이렇게 딱 앉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신년사를 의자가요. 얘기를 했어요. 그 의자뿐만 아니라 네. 뒤에 벽난로도 있고 네. 뭐 책장이 뭐 돼 있고 뭐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고 러시아 영화를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죠. 근데 이 봉건 영주 시대에 네. 그런 자본주의 냄새가 확 났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네, 했습니다. 사회주의고 네. 인민을 위하고 왜 지금 뭐 이 대개들 사회주의의 그런 지도자들은 뭐 인민과 같이 한다 해서 인민복 입고 나오는데 뭐 말쑥하게 넥타이 메고 나와서 하는 게 조금 이거 파격적인. 네. 근데 태영호 공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아주 이 정상 국가의 지도자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 세팅이 별로 뭐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네. 그 의자가 굉장히 유명한 의자입니다. 그 체스터필드라고 옛날에 비싼 건가요? 비싸고 뭐 싸고를 떠나서 상징성이 있나요? 네, 또? 봉건 영주가 거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들어가고 네, 그 쇠단추를 달아서 하는데 그게 자기 바지가 구겨지지 않으려고 만든 의자예요. 네. 그 이제 뭐 그런 의자에 그 숨겨져 있는 이 내용들을 알고서 했는지 뭐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은 그 속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왜 지금 무슨 뭐 자본주의 뭐 그다음에 봉건 영주 뭐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색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벽난로 거기 네. 보셨죠? 네. 벽난로가 뭐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식용이거든요. 그래서 야 벽난로가 있는 집에 살 정도면 지주계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네. 눈에는 조금 거슬렸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뭐 내용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 가장 뭐 귀에 거슬린다는 게 이제 핵은 더 만들지 않고 뭐 네. 배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왜냐면 옛날에 파키스탄이 자기네들 핵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했던 신년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17년도에 핵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네. 핵 보유국 선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이제 뭐 등골이 좀 선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내용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네. 꼭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비핵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단어를 네. 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환영할 만합니다만은 네. 보면은 뭐 조건들이 좀 붙죠. 네. 이제 평화 얘기를 하는데 다자간 협상을 하자고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즉 미국과 중국이 그렇죠.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그런 부분들이 왜 저러지? 그럼 중국이 들어오면 남한은 뭐지? 뭐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얘기했던 게 남한과 북한의 뭐 자주적인 뭐 해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왜 저 중국을 끌어들이는지 그것도 좀 얘기 네. 뭐 좀 귀에 거슬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런 조건, 그다음에 대가 없이 남북 경협 특히 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환영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뭐 대응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미국으로 너무 책임을 전가한다. 다른 국가로 그렇죠. 책임 전가한다라는 이야기도 아니 있어요. 뭐 자기네들은 다 했다 이거죠. 이거 뭐 우린 할 거 다 했다. 뭐 폭파도 하고 네. 풍계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할 거 다 했는데 왜 남한과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느냐? 네. 예? 반응이 있어야 우리도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런 청구서를 내는 듯한 모습이 또 거기에 깔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자력갱생 뭐 하면서 일단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군수. 이제 군에 관련한 것들이 민간들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 민간 수요를 굉장히 올리는데 군수공업들이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것도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더 이상 생각하세요? 더 이상 재래식 무기는 이제 뭐 필요 없다. 즉 나는 핵을 갖고 있어. 네. 뭐 이런 메시지도 거기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말씀하시는데요. 네.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은 이런 뜻들을 담면서 그래서 신년사가 묘한 겁니다. 네. 사실 1946년 1월 달에 김일성 주석이 사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한 것들이 네. 뭐 북한에는 이제 그런 관례가 돼서 나왔는데요. 2016년, 17년을 보면 뭐 분노, 그다음에 2017년도 기억나시겠지만 네. 내 책상에는 핵단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그렇죠. 했을 때가 극단적인 있거든요. 이야기도 정말 많이 근데 했었죠. 많이 이제 수그러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북미 회담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고요. 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기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남한 답방이 언제냐. 네. 뭐 이런 것도 궁금했었는데 네. 남한 답방은 이번 신년사로 해석을 하자면 네. 북미 2차 회담이 있은 후에나 열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진짜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나름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1차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네. 있던 게 사실 실속이 없었거든요. 네, 네. 트럼프의 사랑만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빈손으로 갔고요. 그래서 네. 사실 미국 뭐 워싱턴 DC에 있는 이 정치 전개에는 굉장히 그 1차 북미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네. 별로 점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북미 회담에서 뭘 얻기 위한 그리고 기대감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네. 많은 문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좋게 생각하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응답은 했어요. 그렇죠. 많이 정말 그 말투나 어투는 확실히 온건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뭐 보기에는. 이제 정상 국가의 지도자의 그런 네. 모습을 이제 연출을 이제 해낸 것 같고요. 뭐 마이크도 보세요. 마이크도 아주 뭐 그 방송 마이크 조그만 마이크를 해서 네. 본인이 더 많이 포커스를 받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 어떤 자기네들이
뭐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고받아야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 제재는 그러한 상응하는 비핵화의 노력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나올 때만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남북 경협 좋습니다. 우리도 네. 개성하고 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섣부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저도 뭐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을 거고 사용하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에 저는 많이 의식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구나. 되게 저는 감동을 했거든요. 근데 아유.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아니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갖고 있어요. 네. 나는 갖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할 정말. 만큼 했으니까 뭐 이제 뭐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사실은 청구서 낸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만은 하여튼 북한을 잘하는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핵 보유국 선언 같았다는 것이 이제 주류가 이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미사여구라든가 외교적인 그런 이 어휘에 항상 긴장감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색다른 어떤 신년사에 대해서 색다른 또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신년사까지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이제 재계 총수들의 신년사들도 좀 그렇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사업을 통한 혁신 성장들이 주 뭐 키 포인트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올해 눈에 띄는 것은 고객이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4, 5년간에 신년사에 고객이란 말이 안 나왔는데 고객을 제일 많이 쓴 것은 LG의 구광모 회장이었습니다. 네. 특히 LG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는 매년 트윈타워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하면서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로 거듭나겠다.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고객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100%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혁신 성장을 얘기했는데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의 이 신년사는 요번보다 라스베가스 CES 그 전자쇼에서 네.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참석을 한 거로 아니죠. 알고 있는데 요번에는 아닌가요? 옛날에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만 갔어요. 그래서 네. 텔레비전, 뭐 세탁기 갖고 맨날 싸웠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뭐 AI, 5G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현대차,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데까지 대거 참석해서요. 사실 이 라스베가스가 요새 별명이 따로 생겼어요. 라스베가스 자동차 쇼라고 그럽니다. 모든 완성차 이 업체들이 네. 다 가서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로봇, AI 뭐 이런 것들 등등. 근데 옛날에는 전통적인 싸움은 네. TV에서 했죠. 네네. 그래서 TV도 이번에 세게 붙었습니다. 삼성은 QLED, 네. 그다음에 LG는 롤러블 이 디스플레이를 갖고서 이제 네네. 붙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CES도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이 신년사의 이제 중심이 됐던 부분들을 보면은 가치, 시장, 경쟁, 새로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오면서 네.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성장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가치, 고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2019년도가 조금 어려운 해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창립 50주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다음 50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뭐 이 신년사를 안 했고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걸 하셨습니다만은 거기도 혁신 성장에 대한 어떤 방점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떤 식으로 안정적이면서도 2020년 이후에 성장을 바라는 부분들이 씨앗으로 많이 갔고요. 특히 2019년이 네. 3세, 4세 경영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쫙 이제 젊은 네. 사람들을 깔렸으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의 첫 해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의 성과를 낼지에 의지 표명들이 네.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각계각층의 이 총수들의 신년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이렇게 신년사 이야기를 해봤고요. 2부에서는 2019년도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들이라든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곧 시작하니까요. 곧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2018년에 이어서 또 2019년 이 기해년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치, 경제 분야부터 문화 부문까지 다양한 분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820원 오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릅니다. 이 3주택 이상 보유자거나 이 지정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고모님. 그렇네요. 네.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택시값도 올라요. 3,000원에서 3,800원. 그런가요? 네. 맞아요, 3,800원. 네. 네. 오늘 타보셨구나.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 그렇죠. 굉장히 자주 애용하거든요. 그럼요. 또 이제 카풀 문제까지 겹쳐서 네. 있는데, 뭐, 서울시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도 2,800원, 3,300원 오르고, 경기도도 지금 올릴 네. 생각이 있고요. 버스 요금도 죄송합니다만 또 올라갑니다. 버스 요금 오른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에 의해서 네. 지금 이제 많이 이 기사분들이 굉장히 이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졌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좀 많이 하시던 거를 이제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네.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르는 거 있습니다. 음원 저작료권이 오릅니다. 5% 이상.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우리 20대, 30대, 40대까지도 다 음원을 뭐 우리 스마트폰으로 듣는데 요즘은 정말 다 요즘은요? 스마트폰 이제 뭐 앱으로 음악 네. 앱으로 듣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이제 올라가고요. 자, 그다음에 뭐 월급은 우리 앵커 월급은 뭐 안 올라가지만 네. 국회의원 월급은 또 올라갔어요. 인상됩니다. 예, 2.2 네. 1.2% 올라갔고요. 이거 뭐 올려도 되는지 숫자도 좀 줄이고 월급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떡볶이 가격 1,000원 인상이 되는 것 같고요. 떡볶이 가격도. 네, 그다음에 야. 설빙 아시죠, 설빙? 네, 거기에 연유 가격 오른다고. 연유 그쵸? 가격이 오르고요. 옛날에 연유를 리필하려면 리필을 해줬잖아요. 이제는 리필도 안 된다. 리필이 500원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올랐습니다. 네. 다 오르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조정하는 게 2% 정도거든요. 근데 또 물가는 또 우리 기대에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며칠 전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뭐 이제 걱정들 하는데 이 굉장히 지금 뭐 올라가는 거 엇박자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2019년도 굉장히 지금 판단하고 진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는데 네. 조금 방향성을 잘 못 잡게 하는 그런 네. 부분들로 합니다만 하여튼 많이 오릅니다. 이러면 별 수 없어요. 네. 전기값 오르죠. 이제 이 공공요금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제 2019년도 하반기로 우리가 예상을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인상되는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또 달라지는지 좀 정책들의 어떤 변화점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이제 네. 가죠.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제 월 최대 네. 30만 원을 받는 이제 늘린 거죠. 네. 이 이제 대상 인원이 한 150만 명 되고요. 네. 이제 점점 늘려서 21년도까지는 뭐 40%에서 70%의 하위 소득까지는 이제 네.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났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뭐 지출이 지속으로 되는 고정적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재정적으로 정부 재정 운영하는데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인을 했으면 어린애들도 우리가 뭐 고령화 저출산 국가에서 어린애들도 좀 우리가 이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네, 1세 일세 미만 아동 및 그렇죠. 임산부 의료비 경감. 그래서 이제 1세 미만들에 대한 네. 이제 외래 진료라든가 이런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사실 20% 넘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5%에서 20% 사이로 이제 줄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환영할 만하고요. 또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들 여기를 지금 5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건 60만 원 그리고 10만 원이 올리고 또 60일 동안 쓸 수 있는 국민 행복 카드를 네. 이제 또 지급을 하는 등 그래서 기간도 많이 늘어났다고. 네, 그래서 노령화와 그다음에 저출산에 네. 방점을 찍힌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난임 부부들 시술비,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많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의 네. 교육급여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 안전망이 넓어지는 부분들은 좋습니다만은 네. 지금 고정적 지출을 성격을 가진 이러한 이 국가의 예산들이 쓰이는 게 뭐 보건복지라든가 이런 네. 복지 예산의 50%가 넘었어요. 그거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지급을 해야 되는 고정적 네. 지출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속도와 또 양을 어떻게 조절할 네. 것인가. 제일 싫은 게요. 줬다가 뺏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고갈이 난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국가 이 부채 또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노령화가 더 촉진되고 네.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 고정적인 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금이 고갈이 되고 또 그러면 네. 그때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사실 지금 미래 소비를 우리가 당겨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파퓰리즘적인 그런 지출은 앞으로 조금 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부에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법, 행정, 또 국방, 문화 분야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서울 사대문 안에 차량 제한 속도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네. 저는 뭐 제한 속도가 정해진 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60km죠. 60km인데 네. 이제 간선도로에서는 50km, 그다음에 네.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국가 이 국민들의 안전 위해서는 굉장히 잘한 부분들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서 갔는데 지금 요새는 뭐 교통 순경이 있어갖고 그거를 제지하는 게 아니라 다 카메라로 찍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조심을 하셔갖고 뭐 이거를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라 안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강화된 모습들은 보기가 좋고요. 또 이제 없던 게 하나 생기죠. 입국할 때 면세장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서 물건들 많이 사고 그것도 뭐 여행의 일부 재미지만 네.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네. 입국 면세장이 생기니까 네. 뭐 자주 선물 사 오시는 것들 뭐 담배, 술, 뭐 초콜릿 같은 거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사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 네. 여기서 사는 게 낫겠죠. 네. 그다음에 뭐 또 눈에 띄는 거는 병사들이 주말에만 외출했는데 네, 평일에도 평일에도 외출이 된다. 뭐 이제 그다음에 문화 이용권. 그다음에 제일 제가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네. 하자 있는 신차. 이걸 교환과 환불이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레몬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레몬이라는 게 이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큼한 레몬을 샀다 그래서 이게 레몬법이라고 네.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는 굉장히 네. 이거 뭐 강하게 하는데요. 4번 이상 네. 이런 같은 이 원인으로 자동차가 잘 운행이 안 될 때는 네. 이제 교환 환불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레몬법이 생기게 눈에 띕니다. 네. 네, 이렇게 사법, 행정, 국방, 문화 분야의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세금, 금융, 부동산 분야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죠. 뭐 프로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이 2%에서 3.2%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대상도 늘어났죠. 네. 3주택 이상자든가 조정 아니면 대상 조정 지역에서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그러면 이제 종부세 되는데 네. 이제 종부세를 내려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80%에서 이것이 85%로. 상향 조정이 된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세금이 나와봐야 되는데 네. 이거 세금 나오면은 이 조금 뭐 머리가 국민들이 아플까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정 시장 가액은 사실 이거 100%까지 가는데 네. 이제 2022년 목표로 해서 매년 100%, 오르나요? 매년 5%씩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잡기 위한 시장 개입인데 세금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조금 개입의 어떤 이 뭐 정당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런 과도한 이 시장 개입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특히 미국에 지금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징후가 부동산 시장이 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죽으면서 미국도 이제 경기가 뭐 이제 둔화 또는 뭐 거품이 쌓였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부작용이 생기면 꼭 보완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확대라는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29세까지만 했던 것을 네. 34세 이하로 하는데 만 34세 이하로 확대가 되는 거죠. 청년들은 청약 통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연리가 지금 현재로는 3.3% 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무주택자나 무주택자 가구의 가구원까지도 네. 이제 확장을 해놓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어떤 네. 부분들을 매치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신혼부부도 같이 좀 혜택을 주는 면이 좀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신혼부부는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이 소득세, 그렇죠.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감면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몇 굉장히 퍼센트 좋죠. 감면을 받나요? 50% 이제 감면이 되고요. 절반이나요? 그건 뭐 네.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혼부부라 그래서 뭐 오늘 결혼 뭐 꼭 결혼을 이제 네. 오늘 내일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신혼부부의 우리나라의 규정은 5년 미만일 때는 신혼부부입니다. 네. 그래서 5년 미만이요? 네.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까지 이제 뭐 사실 결혼하고서 두 사람이서 가정을 이룰 때 뭐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또 그러면 할 일도 많고 이러지만 그런 데 대해서 뭐 굉장히 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혜택받는 주택도 제한이 있다고 조건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뭐 하는데 이제 가격 부분인데요. 뭐 네. 3억 원 이런 거 이제 등등이 있는데 일단 자기네 눈높이에 맞춰서 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무턱대고 신혼부부라 그래서 뭐 돈 많은 가정에 우리 금수저 이 엄친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 뭐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런 사회에 제한이 사회 들어왔습니다. 약자들을 네. 위한 부분들이니까 네.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네. 특히 결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애국하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저출산 노령화의 또 큰 흐름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깰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네.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네. 에코 세대들. 네네. 거기서 이게 완전히 이 출산이라는 게 더욱더 나빠지면은 이건 진짜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수 전체가 줄어드는 그렇죠. 그런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출산 및 또 결혼을 장려하는 부분들 뭐 바뀌는 제도 저 환영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노경유차 교체하면 이 개별 소비세가 감면이 된다라는 정책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2008년도 이전에 네. 등록한 이제 경유 자동차를 가지시는 네. 분들은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가 또 탄소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을 하면은 143만 원 한도에서 개별 굉장히 또 소비세를 크네요. 70%까지 감면을 받으니까요. 지금 이제 뭐 범정부적으로 네. 지금 뭐 이런 이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들은 지금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든가 특히 이제 경유차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 전기차나 네. 수소차로 친환경적인 차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요. 요번에 아주 좋은 소식은 하나 있죠. 전기차나 수소차의 대상에 뭐 이
보조금은 좀 내려왔습니다만 네. 대상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네. 2배, 또 수소차는 10배 이상 지금 늘렸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환경을 좋게 하고 미세먼지도 뭐 절감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환영합니다. 네. 하지만 이 조건이 봤을 때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까지 현재 등록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년 있습니다. 넘은 차에 네. 한해서 이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10년 넘으면 사실 이제 그 노후됐다라고 이미션은 노후된 이제 걸로 판단을 이제 한 거니까. 그렇게 네. 된 거죠. 네. 네, 다음으로는 가맹점 이 카드 수수료 인하 소식입니다. 뭐 이제 소상공인들 뭐 그다음에 뭐 네. 또 서울특별시나 서울페이 등등에서 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인데 네. 이거는 조금 양면의 날인 것 같아요. 또 네. 카드 수수료로 이제 영업을 하는 또 렌사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네. 이제 뭐 돌아갈 수 있느냐. 뭐 양면의 칼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네. 이제 가맹점 수수료 영세업자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지만 네. 사실 30억 넘는 매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겠네요. 정책이지만 또 뭐 연 30억에 매출을 올리는 가게면은 네. 카드 수수료 인하해 주는 게 사실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거죠. 뭐 의미도 없지만 이게 네. 과연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네. 맞는 일이냐? 네. 30억이면요 한 달에 2억 5천이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 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소득 재분배, 그다음에 양극화를 방지하는 부분이냐? 여기는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개인 신용평가 등급제가 이 등급제였는데 이 점수제로 바뀐다라는 소식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이 신용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네. 이자율이 대출 이자가 틀렸잖아요. 원래는 이제 1등급에서 10등급 사이였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점수제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급작히 자기 신용에 관한 기준들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러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지원 기준이라든가 소득 기준의 어떤 뭐 바뀌지 않는 부분들로 명확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뭐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조금 더 안전적으로 또 그다음에 공정하게 갈 수 있는 면에서는 환영을 하고 이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 다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건 뭐 5대 시중은행에 먼저 적용이 되고요. 네. 거기서 또 이제 보완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돈 빌리는 사람은요. 네. 아무리 신용이 좋고 그래도 자기 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든요. 급하게 빌리는 사람이 있고 네.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보완책이 나와야 되고 뭐 잘못된 부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변경 사유들을 만들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사이돌 대출 공급 확대와 또 지원 기준 완화에 대한 정책 소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다음에 저신용자들. 네. 사이돌이라는 게 이제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분들은 사실 뭐 사회 뭐 취약계층이고 네.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이제 이 뭐 원금 아니라 이자를 못 갚는 한계 가정으로 우리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이돌 대출로 인해서 사회 안정만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 기준을 뭐 연소득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이제 그렇죠. 제한을 뒀고 제작 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소식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저는 이거는 뭐 대환영을 하고 평소에 제 지론이 이제 근로장려금 확대가 우리의 답일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매번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소득, 뭐 기초소득을 준다 그러지만 사실 기초소득은 일 안 하는 사람도 그걸 받을 수 있고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네. 게 이거는 얼만큼 일을 해야지만 장려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에게 근로 또는 이 노동의 어떤 이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한 만큼 더 받을 수 있고 또 기본소득을 지키기 위한 노동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 네.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는 네. 아니고 일을 할 때 근로 장려금을 확대 개편하는데요. 사실 이게요. 우리나라만 지금 쓰는 제도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취업이라든가 또는 사회 안정망들이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화되는 면들을 네.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확대 개편하고 조금 여기서 성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가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제 지원금도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또 맞벌이 가구 다 이제 지원금이 다릅니다. 다르죠. 네. 다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계층별로 맞춤형으로 가느냐 이게 사실은 이 운영의 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좀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지원액도 네. 조금 더 늘려서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그 대신 이것의 그 아주 원칙은 근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로를 하고 자기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뭐 세금 낼 거 내고 네. 그다음에 지원금은 지원되고 근로소득이 있고 또 그렇죠.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런 대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지원금을 준다는 제가 봐도 되게 좋은 정책인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환영해야 될 겁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라는 정책인데요. 이건 네. 어떤가요? 이제 2천만 원 미만은 이제 네. 뭐 이 월세를 받더라도 이 신고를 안 해도 됐었는데 모두가 이제 내년부터는 의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득인 것에 과세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데 뭐 안 하면 이거 가산세 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돈 들어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2천만 원이 되더라도 이제 세입자가 사실은 이 뭐 월세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산화되고 그러면 좋은 부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꼭 과세가 있어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가 면세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거의 50%에 육박하는 면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일하고 모든 사람이 소득을 낸다면 네. 이와 같은 양극화 네.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우리가 걱정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이런 면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세금, 금융, 부동산 분야까지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사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앞서 이제 저 복지, 노동, 교육, 환경 쪽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이 부분이요. 네. 이제 국민연금이 좀 고갈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국민연금이나 이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고갈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돈을 끌어오게 됩니까? 네, 그럼 이제 끌어오는 것보다 낸 만큼 그 해에 낸 만큼을 네. 그 해에 받은 사람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 이 경험이 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 짧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선진국 뭐 유럽에서는 옛날에 이제 쌓아놓고 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올해 들어온 게 뭐 100원이면 100원에 맞춰서 이 주는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그래서 그해 들어온 걸로 그해 주는 방법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네. 노후 보장성이기 때문에 고갈이 안 되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국민연금이요 책임이 커요. 그리고 그렇죠. 1%만 수익률이 올라가더라도 연금이 고갈되는 게 6년이 더 연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고 현재는 6명이 한 명의 노인을 모시면 되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2명이 노인 1명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세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굉장히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축이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전성 그리고 연금의 건전성은 우리 사회에서 놓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고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고갈되면 네. 더 내셔야죠. 네. 저는 그때쯤이면 제가 연금을 타고 있을 테니까 좀 많이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저희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젊은 세대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고갈이 네. 됐을 때 우리가 얼마를 더 내야 되고 또 우리는 아니,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아니, 고민들 우리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자식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네. 지금 인구 구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뭐 이 세대 간의 이 다툼으로 할 게 아니라 네. 나라가 인구의 질과 양을 어떻게 갖고 가냐는 그런 네. 이 대비책이 꼭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은 뭐
많이 벌어서 세금 좀 많이 내주세요. 네. 그 돈으로 연금을 좀 받게요. 동감할 수는 없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 2019년도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삶이 더 향상이 되고 더욱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께 이제 정보를 드려야 될 게 1월 달에요. 글로벌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 글로벌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1월 14일 날 영국의 의회에서 브렉시트 이제 이 의결이 있습니다. 네. 투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4일, 가까운 1월 4일에는 뭐 제넷 옐런, 그다음에 벤 버냉키, 제롬 파월 이런 이 뭐 연준 의장들이 모여서 전미 경제인 학회에서 지금 뭐 이 강연과 토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BOJ, 일본의 중앙은행 등등이 회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1월 달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 1월 달에 벌어지는 국제의 경제적인 그런 사건들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들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